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4월 22일. 이날 이후로 금값과 유가가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2주짜리 휴전을 맺었는데요. 이게 4월 22일에 끝납니다. 종전으로 가느냐, 다시 전쟁이 터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도 유가 급등 때문에 가구당 월 18만 원이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같은 금값 상승장에서 금 ETF 수익률이 41%포인트나 갈립니다. 현물이냐 선물이냐, 이 선택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원유 ETF는 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고요. 오늘 4월 22일 이후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빠르게 정리할게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기름값이 한 달 만에 50% 뛰었어요. 브렌트유가 65달러에서 107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4월 8일에 2주짜리 휴전을 맺으면서 94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전쟁이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비, 장바구니, 택배비, 전기세가 다 같이 올라요.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기름의 20에서 25%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하는데 여기가 막히면 기름이 돌아서 와야 하니까 수송비가 50에서 80% 뛰어요. 한국이 특히 문제예요. 에너지의 93.7%를 해외에서 가져오고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우리가 직격탄이에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전기세, 물가가 다 올라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가구당 18만 원이 바로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천 NCC,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전쟁 때문에 계약 못 지키겠다고 공식 선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휴전이 4월 22일에 끝나거든요.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권과 핵 문제를 종전 협상에서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4월 22일 이후에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금값과 유가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4월 22일 휴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나뉘어요. 시나리오 A, 종전 합의가 진전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원유 공급이 정상화됩니다. 브렌트유는 80달러대까지 내려오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70원대에서 1400원대로 복귀할 수 있어요. 코스피도 반등 여력이 생기고요. 대신 금값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는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쉽게 말해 대피소에 사람이 몰렸다가 위험 끝났다 하면 다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유 ETF는 유가 하락 전환 전에 단기 수익을 챙긴 뒤 빠져야 하는 타이밍이고요. 여기까지 보면 시나리오 A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만약 시나리오 B가 오면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나리오 B, 휴전이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 브렌트유가 120달러에서 최대 14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전망입니다. 지금 94달러인데 거기서 50% 가까이 더 오르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3월에 찍었던 1508원이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17년 만의 수준이었어요. 그걸 또 뚫는 거예요. 코스피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3월에만 코스피가 12% 빠졌는데 주요국 중에서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금값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온스당 4,762달러인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5,400달러까지 간다고 전망을 상향했어요. UBS는 더 높게 6,200달러까지 본다고 했고요. 중앙은행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금을 약 863톤이나 사들였는데 올해도 755톤에서 최대 950톤까지 매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탈달러화 흐름과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중앙은행 자체가 금에 큰 손이 된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과거를 한번 볼게요. 1973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줄이 끊기면서 유가가 4배로 뛰었어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요.
그 결과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고 실업률이 9%까지 올랐고 주식시장은 48% 폭락했습니다. 지금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A, 종전이 진전되면 브렌트유 80달러대 하락, 환율 1,400원대 복귀, 코스피 반등, 금값은 단기 하락 가능. 시나리오 B, 휴전이 결렬되면 브렌트유 120에서 140달러 급등, 환율 1,540원 돌파, 코스피 추가 하락, 금값은 5,400달러를 향해 상승.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금 ETF를 사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금 ETF인데 수익률이 41%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금값이 오르니까 금 ETF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똑같이 금에 투자한 ETF인데 하나는 수익률이 100%고 다른 하나는 59%입니다. 차이가 41%포인트예요. 1,000만 원 넣었으면 한쪽은 2,000만 원이 됐고 다른 쪽은 1,590만 원에 머문 거예요. 같은 금인데 41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현물이냐 선물이냐입니다. 금 현물 ETF는 진짜 금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 금 선물 ETF는 금값을 맞추는 계약서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는 만기가 되면 다음 달 계약서로 바꿔야 해요. 바꿀 때마다 수수료가 빠지고 거기에 환율 보험료까지 얹어집니다. 장기로 갈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국내 대표 금현물 ETF인 에이스 KRX 금현물은 보수가 0.19%입니다.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금값 상승에 환율 수익까지 더해집니다. 반대로 코덱스 골드 선물 H은 보수가 0.68%로 3배 이상 비싸요. 여기서 H는 환해지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환율 변동보험을 드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도 내려도 영향을 안 받게 고정해 놓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약 2%포인트인데 이 금리 차이만큼 매년 환해지 비용이 나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물 ETF가 앞선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환율 상승 효과. 2021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현물 ETF는 이 효과를 고스란히 받았고 선물 H는 환해지로 차단했습니다. 둘째, 롤오버 비용. 선물 ETF는 매달 계약을 갈아타면서 조금씩 돈이 새나갑니다. 셋째, 환해지 비용. 금리 차이 2%포인트만큼 매년 보험료를 내는 셈이에요.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로 금 현물 ETF를 사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 ETF 매매 차익에는 15.4%를 떼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3.3%에서 5.5%만 냅니다. 같은 ETF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금 현물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약 10% 정도 비싸요.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금 수요가 확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국제 금값이 올라도 북미 금연물 ETF 수익률은 덜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해요. 그래서 실전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기 투자, 환율 상승 기대, 퇴직연금 활용.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금연물 ETF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환해지 상품이 나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인 상황에서는 현물 ETF 쪽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금 ETF는 정리가 됐죠? 그런데 원유 ETF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유 ETF 차례입니다. 여기는 금 ETF보다 함정이 더 깊어요. 금연물 ETF는 진짜 금 가격을 따라갔죠? 원유 ETF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유는 현물을 직접 보관할 수 없어요. 기름을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유 ETF는 전부 선물에 투자합니다. 문제는 이 선물에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매달 만기가 돌아오면 다음 달 선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걸 롤오버라고 해요. 여기서 함정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 달 선물이 이번 달보다 비쌉니다. 이걸 콘탱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매달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버리고 더 비싼 새 걸 사는 것과 같아요. 기름값이 올라도 이 갈아타는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이에요. 과거 10년 WTI 원유 선물 롤오버 비용이 월 평균 0.94%입니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12개월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를 1년 들고 있으면 유가가 제자리여도 마이너스 16.84%입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168만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유가가 안 떨어졌는데도요. 2020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 더 무섭습니다. 미국의 대표 원유 ETF US5에 개인 투자자 돈이 몰리면서 시가총액이 3.5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이 ETF 가격은 81.6%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가격은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해 4월에는 WTI 5월물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갔습니다. 원유 선물 역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가격이었어요. 국내 원유 ETF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는 매달 가장 가까운 달의 선물로 기계적으로 갈아탑니다. 반면 타이거 원유 선물인 헨스트드 H는 다음 달과의 가격 차이가 0.5% 넘으면 아예 12월물로 점프하는 방식이에요. 롤오버 횟수를 줄여서 비용을 아끼려는 전략이죠. 거기에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원유 ETF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단기 유가 급등에 올라타는 용도로만 써야 하고 몇 주 이상 들고 가면 롤오버 비용이 수익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유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금 ETF와 원유 ETF의 함정을 짚었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는 뭘 사야 하는데? 먼저 공통 원칙부터 깔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금 ETF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20% 안에서 가져가세요.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금 7.5%, 원자재 7.5%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에 전 재산을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3에서 4회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4월 22일에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한 번에 들어갔다가 반대로 가면 멘탈이 버틸 수 없어요. 이제 시나리오별로 갈게요. 시나리오 A, 종전 합의가 진전되는 경우. 시장이 안정되면 금연물 ETF 비중을 좀 줄여도 돼요. 위험이 줄면 안전자산 수요도 빠지거든요. 원유 ETF는 빨리 정리하세요.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롤오버 비용까지 겹쳐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B, 휴전이 깨지고 재확전되는 경우 금연물 ETF 비중을 20%까지 확대하세요. 동시에 달러 ETF를 병행해서 환율 상승분까지 방어하는 게 좋습니다. 원유 ETF는 단기 트레이딩만 하세요. 유가가 급등해도 이때야말로 롤오버 함정이 가장 무서운 구간이에요. 절대 장기 보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에 투자하고 싶다면 원유 ETF 대신 에너지 기업 ETF를 보세요.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는 롤오버 비용이 없어요. 유가가 오르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원유 ETF의 구조적 함정을 피하면서 유가 상승에 올라탈 수 있는 대안이에요. 정리할게요. 딱 세 줄만 기억하세요. 하나, 4월 22일이 분기점입니다. 종전이냐, 재확전이냐에 따라 금값과 유가가 정반대로 움직여요. 둘, 금 ETF는 반드시 현물형을 고르세요. 선물형과 4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셋, 원유 ETF는 단기만, 장기 보유하면 유가가 안 빠져도 돈이 새 나갑니다. 길게 가려면 에너지 기업 ETF가 답이에요.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최소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4월 22일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시나리오에 맞게 미리 움직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